오늘 어떻게 시장 보십니까? 네, 일단 HTS가 다운을 좀 받고요. 예, 조금 천천히. 네. 그래서 지금 네, 사라졌네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 동향 봤었을 때 어제 미국 시장 관련돼서 뭐 한마디로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대표님? 없는데. 없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미국 시장 뭐 거의 분위기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뭐 그래도 약보합 정도 이게 다다 보니까 지금 근데 보통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제 옵션 만기일 때 매물이 많이 출회가 돼서 좀 충격을 받았다 싶게 되면은 그때 나왔던 부분들이 좀 빠르게 한번 전환시키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보입니다. 그러게요. 네. 그 계속 어제 하셨던 그 말씀이 뇌리를 맴돕니다. 네, 이번 주 더 네. 빠질 수 있다. 그거는 항상 투자자는 긍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적인 걸 밑에 깔고 움직이는 게 제일 좋죠. 그래야 한 장 밑장을 그렇죠. 빼시는데 밑장을 조금씩 밑장을 깔아놓고, 빼는 중인데 예. 그렇다면 다시 오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왔다. 네?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저에 이게 시장이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대응할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로 더 밀리게 되면 나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미국 시장은 한 번 더 밀릴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나 국내 시장은 지금 분위기가 마찬가지로 코스피는 뭐 볼 건 없습니다. 지금 기조 쪽에서 약간 뭐 저점은 방어를 하는데 뭐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냥 뚱한 상황들. 그래서 아직 변화는 없는데 마찬가지로 어제 코스닥이 조금 좀 흔들리긴 했어도 또 지지권 안에 들어온 모습들. 그래서 지금 시장 흐름들은 그냥 지수는 열려라, 지수는 보여줘라. 하지만 나는 지수와 상관없이 내 종목 가겠다. 이런 분위기죠. 네. 오늘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스위트 에이프릴님, 이분은 정말 우리 김민수 대표님을 사랑하는 분이야. 감사합니다. 예. 갑자기 스튜디오가 환해졌다고 우유빛깔. 김 대표가 들어와서. 아니죠. 원래 임 대표님이 계시니까 그 옆에서 딸랑딸랑 빛이 나는 종목 가시죠? 네. 네, 가죠. 네. 저도 좋은 소리가 안 나올 뻔했어요. 아침부터 막 불쾌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 좀 그렇죠. 예. 네. 일단 우리 먹거리 관련주, 사료, 비료, 뭐 요즘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 그만큼 또 위험성에 대한 경고 시그널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그렇죠. 그래서, 먹는 거 다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수는 안 오르는데 먹는 것만 올라간다. 에이 짜증나. 먹는 것만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보자. 그러면서 먹는 거 관련된 종목들 어제 할인 마니커 관련된 뭐 육개 특히 어제는 솔직히 이쪽이 갈지 몰랐습니다. 어제 주말 사이에 나왔던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육개 협회에다가 철퇴를 내렸거든요. 그동안 저희가 치킨 값이 2만 원대까지 갔던 이유가 다 이렇게 장난질을 친 거. 예. 갑자기 웃겨가지고, 예. 담합. 네. 치킨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저희 필수 소비재입니다. 금요일 날의 행복에, 좀 거기다가 뭐 1,000원, 2,000원 더 얹어서 2만 원 만들어 놓고, 예.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치킨만은 방어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런데 거기다가, 관련된 뭐 할인이나 마니커 업체들도 뭐 몇백억씩 다 두드려 맞았거든요. 그렇죠. 네. 이 담합이 이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그런데도 주가는 막 상한가가 가요. 이유가 뭘까?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또 하나의 그냥 그런 거로 보고 네. 뭐 그냥 사료 관련된 쪽에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육계 쪽도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라는 쪽. 그리고 또 어제 나온 지표 보다 보니까 생산지에서 양돈 같은 경우는 한 30%가 올랐대요. 작년에서도 보면은 삼겹살 가격 이제 뭐 2,500원, 3,000원대 했던 기억이 이게 또 성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거기다가 이젠 리오프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계곡에서는 요즘 못 구워 먹죠. 그냥 캠핑장. 계곡을 간 지가 몇 년 돼가지고 기억 모르겠습니다. 계곡은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같이 PD님들이라도 같이 죄송합니다. 김 대표님하고 가지 뭐. 그러시게, 예, 그러면 저희 애들도 좀 봐주시고요. 네. 그래서 게임도 좀 하고, 예, 그래서 그런 쪽에서 나왔을 때 이제 수요는 계속 더 늘어날 텐데,
사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육계 가격들도 올라갈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육계, 축산 뭐 이런 종목들 다 올라갔고요. 게다가 수산주는 왜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우리도 먹거리야 가자 막 이러면서 같이 올라왔던 분위기인데 거기다 어제 보니까 대한제당이라고 하는 설탕 쪽의 한 종목도 급하게 상한가가 왔습니다. 아.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이제 고에탄올 쪽을 함유된 휘발유를 쓰도록 이제 허가를 하면서 그러니까 유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에탄올 쪽에 들어가게 되면 연관되는 게 사탕수수죠. 그러니까 사탕수수가 그러면 에탄올 쪽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설탕 쪽으로는 좀 덜 들어가서 가격들이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관점 쪽에서 참 별거 갖다 다 붙이네요. 네, 그래서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안 올라간 먹거리 관련주가 뭐냐 이런 거 막 찾아다닐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이유 없는 그러니까 뭐 좀 과다한 테마 심리가 형성이 된 건데 그렇죠. 더 찾는 게 덜 오른 그 주식을 찾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빠져나갈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너무 급등한 종목을 여기 뭐 보통 보면 한일사료, 뭐 현대사료 같은 2, 3일 내 급등한 종목을 오늘 더 간다고 해서 따라잡기는 참 장중에 뭐 매매하는 쪽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기업 내용을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뭐 육계 쪽에 치킨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마니커 이런 거 주가가 벌써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 3년째 지금 적자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적자 때문에 기업이군요. 그렇죠. 거기서 부채 비율 막 300% 됩니다. 이런 회사 가지고 육계 쪽 더 된다라고 그러면서 막 대응하시기에는 기업 내용들을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그래서 먹거리 관련 쪽이라도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한 게 한 번은 더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세가 트렌드가 계속 이쪽은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적으로 반영을 해도 아마 단기적으로는 기업 내용 보면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쪽에서 주의도 같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의 대장주는 어디죠? 주도주? 사료 쪽이죠. 사료. 예. 그러니까 사료의 움직임에 따라 나머지도 같이 꺾이거나 더 오르거나. 와, 이제 시장을 이제 읽고 계십니다. 우리 김 대표님께서 대장주를 보시면서 매매를 하자. 아니요, 저는 시장을 읽는 게 아니라 우리 네. 김 대표님을 읽고 있어요. 저를 조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퍼펫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먹거리 관련 쪽도 그래서 뭐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아마 결국에는 요 음식료 업종이 최종 단계가 아닐까. 왜냐하면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가격 방어력이 만약에 여기서 곡물가가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 되고 반대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대로 올려놓은 지금까지 제품 인상 가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지게 되고 네. 그래서 지금 둘 다 카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은 조금 관련돼서 한번 기업 살펴보시고 한두 종목 정도는 가져가셔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음식료 업종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 그쪽의 흐름, 그다음에 사료 쪽의 움직임 잘 한번 살펴보면서 들어갈 뿐이라면 네. 구경꾼이야 뭐 상관없는데 그렇죠. 와, 멋있다. 가슴 후련하다. 이게 이것 빼고는 뭐 직접 매매를 하셔도 된다고는 생각 드는데 이게 좀 당일 중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보통 보면 아침에 이렇게 확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막 따라잡게 되면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좀 장중 주춤한 모습들 보고 거기서 어떤 타이밍 맞춰가지고 대응하시게 되면 좀 낫지 않나 싶은데 이거는 매매 영역이죠. 네. 제가 옆에 가서 손잡아드리고 같이 매매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절대 무리하게 대응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그 특징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 우리 그렇잖아도 좀 조금 전에 현대모비스 네.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 근데 요즘 자동차 믿어도 될까? 다시 워낙 양치기 소년 같아가지고 그렇죠. 장급차에 대해서 좋은 얘기했던 분들은 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쪽에서 이제 보통 뭐 대형주 뭐 다 그렇지 뭐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쪽에서 조금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개선에 대한 시그널이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어제 미국에서도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미국의 자동차 부품사들이 가동률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뭐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 뭐 차량용 반도체나 모든 게 다 지연되다 보니까 제대로 출하가 안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좀 뭔가 변할 기미가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서 약간 고개를 드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하나 보다 보니까 국내 쪽에서는
그래도 현대차가 움직여야죠. 네. 그렇죠. 예, 현대차가 이 정의선 부회장이 가셔서 이제 미국의 전기차 공장을 추가로 짓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와 함께 이제 전기차 관련된 전장 부품 쪽에서의 변화, 특히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누구랑 같이 손잡고 가느냐, 이건 중요하다고 보여줘도 결국에는 또 생산 라인 하나 추가를 더, 그러니까 엘레바마 쪽에서 그거는 지금 거의 뭐 SUV 쪽으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추가로 뭘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기대감도 같이 나오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가 먼저 약간 살짝 뭐 움직이는 동향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기아가 먼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요.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2위로 올라섰습니다. 아, 그래요? 예, 테슬라 다음 2위예요. 이거 격차는 물론 엄청 크겠지만. 격차는 크게 근데 이게 다른 회사들이 생산이 안 되니까 오히려 그 빈틈을 타서 기아가 그러면서 막 질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봤었을 때 이런 시그널이 이제 하나씩 둘씩 나오긴 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변화가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리오프닝 효과죠. 그러니까 즉 리오프닝이 이제 미국부터 전 세계가 다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공장들 놀랬던 거 돌리기 시작해야 되겠죠.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이어지게 되면 조금 더 낫지 않나라는 쪽인데 최근은 보다 보니까 뭐 앞서 현대위아 양봉 대표님 얘기하셨었죠. 네,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고요. 네, 저는 만도. 예. 만도. 네. 만도 참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좋은 리포트 하나 딱 나오더니. 근데 저점에서 움직이는 변화를 봤었을 때, 지금 보게 되면요. 지금 자리가, 솔직히 저점을 대응하기는 힘들겠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가장 안정적인 패턴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통 보면 갔다가 시장의 분위기 보고 밀리려고 하게 되면 이런 자리에 이탈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몇 번 시도를 하더니 위쪽으로 방향을 튼다는 얘기는 낙폭 과대 이후에 나오는 변화가 조금 더 거래도 살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되는 종목의 거래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고개를 든다라고 하게 되면 살짝 재조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도의 자회사 만도 헬라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만도가 지분을 막 붙였다 뜨렸다 하면서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고기를 좀 키우려고, 그러니까 자율주행 쪽? 그렇죠. 오늘 임 대표님 던지는 멘트가 뭔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네, 예, 역시 이제 진행을 이래. 난 딴 거 안 봐. 네. 김 대표님의 딱 그 눈을 보면서 이 머리를 읽는 거지. 속을. 그렇군요. 그래서 다 보여요, 내가. 그렇군요. 누가 소리를 내었는 관심법. 예. 조정 나가고 있고요, 저는요. 네. 그래서 만족 괜찮으시겠죠? 예, 그럼 이제 확인 받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 한국단자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한때 참 해성 디오스와 함께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던 종목인데 해성디오스는 이제 저쪽으로 갔으니까. 근데 한국단자 많이 같은 올랐죠. 예. 한국단자 같은 경우는 또 커넥터의 강자입니다. 그래서 전장 부품으로 쓸 때 마찬가지로 자동차 쪽에 반도체 관련된 쪽으로 들어가는 리드 프레임은 해성디에스고 한국단자는 그와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두 개가 일단 구리를 많이 써요. 그래서 구리 가격에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구리 가격이 이제 계속 가게 되면 좀 부담스럽지 않나 싶은데 며칠 전부터 구리 가격이 또 한번 출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한국단자 같은 경우도 좀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쪽에서 한때 이 회사가 실적 꾸준히 나오고 뭐 한 10만 원대에서 넘어가던 회사가 이 정도까지 조정받게 되면은 좀 모아가면 괜찮지 않겠느냐. 지금 거래 보게 되면 거의 뭐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고 거의 이제 좀 살살 뭐 그렇다고 뭐 거래 막 되고 급하게 움직임 나올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살살 모아가도 될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 이건 물론 트레이딩 관점이시겠죠? 요거는 좀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길게도 봐도 돼요? 체력이 되는 회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맨날 트레이딩 쪽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좀 긴 쪽도 보긴 봅니다. 네. 아니 항상 짧으신 것 같아서. 요건 관심법이 안 통하셨네요. 네. 네. 아니 속마음은 그래요. 내가 봤을 때 예, 속마음은 짧어. 맞습니다. 예. 그런 걸로. 예,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네. 이게 이제 만도 지금 한국단자 네. 이제 뭐 들어오른 걸로 이제 그러니까 만도는 좀 많이 좀 올랐고 한국단자가 이제 좀 덜 오른 그렇죠. 관심주로 이제 뽑으신 건데 네. 현대차라든가 아니면은 현대모비스도 부품주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이건 거의 바닥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바닥인데 딱 그것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출하량 개선이 나와야 됩니다. 출하량. 예.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쪽에서 그러니까 보통 지금 분위기가 1등주 보는 게 아니라 2등주. 그 중에서 좀 약간 뭐 부품주 이런 식으로 좀 작은 종목들을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대차든 대형주는 뭔가 시그널이 확 개선되는 게 나와야 되겠죠. 이제 출하 한 6개월 내로 당겨졌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차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필요한 거죠. 그게 아닐 정도면은 조금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움직임은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하여튼 부품 전기차 시대가 되면 부품주들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부품이 많이 사라지니까. 그렇죠. 근데 네. 내연기관 부품이죠. 그렇죠. 네, 내연기관 전장 쪽은 거기에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자동차 AS 서비스 센터에서 나오는 매출, 현금 매출이 상당한데 또 부품이 사라지면서 그거에 대한 시장이 또 축소되거나 사라지거나 이거에 대한 또 우려도 있기는 해요. 그럼 제 대답도 아시겠네요. 벌써 다 이 정도까지 공부하시고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그래도 듣고 싶어요. 네. 근데 아마 현대모비스도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갤럭시 애플 수리점 있죠. 네.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장 쪽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어차피 자동차는 이제 전기차는 자기가 알아서 이 고장 나고 좀 문제가 있는 거를 알아서 통제를 하고 그러면 자율정체만 알아서 고장이 있으니까 우리 먼저 수리점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바로 가기 시작하는 이런 약간 IT화된 쪽에 대한 수리점의 변화. 근데 그쪽을 봤었을 때 그럼 그 과거의 내연기관과 비교했었을 때 수익성이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 이거는 그때쯤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리오프닝주 한번 볼까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니까 이제 탈출하자는 시그널 같은데. 그렇죠. 이쪽에 너무 기대감을 많이 갖기에는 이제 어제부터 리오프닝이 되다 보니까 다들 와 이제부터 한 2년 동안 이제 억눌린 거죠. 그래서 그렇죠. 한번 뭔가 되는 거 아니야? 와라고 하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주가로 봤었을 때 뭐 대표적인 종목들 어제 다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장 아침에 거의 움직였다가 빠지는 종목들이 많았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약간 편의점이 2번이나 들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예. 이게, 유통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 화장품 쪽,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도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리오프닝 때문에 움직이는 것보다도, 결국에는 뭐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경쟁력에 대한 실질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확인되기 전까지는 바로 움직이기가 좀 그렇지 않느냐, 한쪽에서. 또 이거를 모르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부터는 백화점이나 편의점 일단 변화가 나왔을 때 이렇게 리오픈이 돼서 작년 동기보다는 이만큼 좋아졌어요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그게 2019년도랑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코로나19 전에 그때 수준과 돌아왔었을 때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즉 급하게 실적이 안 좋아졌다가 올라오는 게 나왔지만 결국에는 몇 년 평균으로 보게 되면 그 정도였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너무 열광하는 것보다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올라온 쪽이 많다라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 어제 보니까 CJ 프레시웨이라고 하는 급식 관련된 회사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회사들은 벌써 체제를 갖춰놓고 좋죠. 이건 맞는데 그를 따라갈 수 있는 만한 회사가 없나 싶었더니 현대그린푸드, 현대백화점 쪽에 이쪽도 급식 식자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현대그린푸드가 상대적으로 좀 덜 간 모습들이 나와서 지금 보게 되면 거의 횡보 수준이네요. 횡보했다가 이제 올라오는데 원래 이 종목이 무겁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종목이고 매출 구성 보게 되면 가구 쪽으로 나옵니다. 현대리바트 때문에.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부 쪽에 여행업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도 뭔가 변화가 되지 않나 싶은데 원래 대장주는 이게 맞습니다. CJ 프레시웨이가 이렇게 거래 실으면서 쭉쭉 움직이는 게 맞고요. 차라리 대장주를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조정할 때 한 뭐 41,000원대 밑에서 보는 게 더 맞겠죠. 하지만 좀 덜 간 쪽이 그쪽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보다 보니까 요즘 음식료 관련된 쪽에서 또 같이 연결된 이게 보니까 푸드웰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알고 있는 시럽, 딸기맛 시럽 딸기맛 시럽이죠? 시럽. 딸기맛 시럽. 이걸로 들려가지고. 임 대표님 조합. 됐죠? 예. 네. 실제 딸기 좋아하면, 근데 이게 왜 지금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보통 보면은 그 여름에 음료수, 그러니까 약간 지금 여름 쪽에 음료수들이 많이 팔리잖아요. 그래 또 제조사 음료들, 뭐 스타벅스에 공급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시럽과 연결된 여러 가지 요즘은 되게 다양한 맛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상대적인 성수기다. 라는 쪽에서 주가가 움직였는데 지금 1차로 여기서 따라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살짝 또 조정 나왔을 때 그걸 노려서 어느 정도 분위기 맞춰가는 흐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전략들을 봐야겠죠. 그래서 참 짜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그러니까 요것을 그러니까 지금 근데 파란색으로 표시하셨으니까 네.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빠져나올 준비를 해야 그렇습니다. 된다. 예. 이거는 아마 모르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정도까지 한 번 더 움직인다 그러면 근데 네. 1번 우리 네. 그 먹거리 앞으로 마지막으로 좀 오를 만한 업종으로 음식료 업종을 얘기하셨는데 네. 여기 이제 식자재 얘기는 하지만 네. 역시 뭐 비슷하지 않나요? 관련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료 쪽을 바라보는 것도 식자재도 그동안 가격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식자재를 유통하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가격이 오른 거 그대로 갖다 주면서 유통 마진을 거의 그대로 받는 상황들이죠. 거기다 이제 물류 비용이 좀 늘었으니까 요만큼 더 받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혀 가격 전가력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회사들입니다. 네. 네. 지금 몇몇 분들이 다 동의하시는 게 네. 살 거는 많은데 사고 네. 싶은 건 많은데 네. 돈이 없네. 아하. 자, 그럼 이 적은 돈 가지고 하나만 사. 한 놈만 패 했을 때 뭘 사는 게 좋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저희 815 머니톡의 금융 서비스를 그럴까요? 금융 서비스. 네. 요것만 사. 이런 거. 제가 지금 어디를 제일 가장 지금 단기적으로나 오늘 말씀드린 거 다 봤었을 때요. 지금까지에서는 만약에 빠른 거 나는 싫다. 그냥 조금씩 한번 모아가겠다. 코리아 단자입니다. 한국 단자. 한국 단자. 네, 이게 가장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나오고 움직이게 되면은 지금 자리에선 손해봐도 크게 손해 안 볼 것 같고요. 수익이 난다 그러면 오히려 배가가 될 수 있는 좋은 자리 같습니다. 네, 한국 단자. 네. 내일 팔목. 저희 815 머니 금융 서비스에서는 아니, 저 차영주 소장님 네. 그 이후로 네. 이제 입에서 뺏어 이게 갈수록 과격해져가지고 그렇죠. 예, 저희가 무슨 뭐 왼팔을 거시더라고. 아니 난 왼팔이 필요 없는데. 너무 큰데요, 그 팔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한국 단자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이대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마지막 멘트 멋지게 한번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에 기관 외국인 수급대원 종목들을 이렇게 좀 몇 종목 넣어봤는데, 지금 유통사 움직이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는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근데 연기금이 꾸준히 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반도체 쪽도 원익QNC나 테스나 이런 것도 기관들은 관심이 소급적으로 들어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